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노력하는데도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초점이 나에게 맞춰진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춰진 경우.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 주는지, 나를 사랑해 주는지 그거에만 연연하는 경우가 사실 혼자 상처받기 쉽고요. 불공평한 관계, 그 관계의 책임은 사실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다고 상대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잘해줬죠? 잘 지내고 싶어. 그렇죠.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잘해줬냐는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예요. 근데 그것이 좀 당연시되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억울하다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더 해야 될 경우이거든요. 근데 나는 요만큼은 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너를 위해서 이걸 해줄 수 있어. 한다면 그거는 덜 억울한 거고 그 사람이 원하는 관계 패턴에 말려들지 않겠죠. 나는 내 선을 정하는 거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면 난 해줄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이상의 무리해서는 제가 거절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는 그 시간은 내가 선약이 있어서 안 돼. 라든지 그 시간은 내가 뭘 하기로 되어 있어. 라고 선을 좀 긋는다면 악순환되는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상대방과 잘 지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주 1회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예 관계를 끊어라, 노력을 하지 마라, 아니면 노력을 해라가 아니라 과연 나는 어느 정도까지 이 관계에 노력을 할 수 있는가, 내 상황에서.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지. 그 이상의 요구를 했을 때에는 내가 선을 그으면서 나는 그 시간에는 뭘 하기로 되어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데 보통은 내가 이거 안 해주면은 제가 또 화낼 수도 있겠다. 내가 이걸 안 해준다면 제가 섭섭해하면 어떡할까 하면서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이렇게 요구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그 관계가 계속 기브 앤 테이크 계속 착취되는 관계로 어떤 고정이 되잖아요. 그거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관계, 악순환의 관계의 원인 제공자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한테 있다 라는 걸 깨닫는 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실제로 거절하거나 내가 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별일 안 일어나요. 근데 그 말 꺼내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이미 지금까지 그런 패턴으로 살아왔는데 그리고 상대방도 그렇게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입장인데 갑자기 이제 와서 안 돼. 나 노력 못해 더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게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잘해주려는 노력을 안 하겠어가 아니라 나는 지금 3을 했는데 지금은 2를 하겠어 라는 거예요. 언젠간 또 3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의 상황에서는 나는 2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척하는 거거든요. 예. 척하는 관계는 사실 희생과 침묵이에요. 근데 그 침묵이 가짜 평화지 그 관계가 불편해지고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거짓된 나의 모습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불편함이 반드시 느껴지게 되고 가짜 평화인 거죠 사실. 근데 어떻게 주구장창 3을 다 해주겠어요. 어떤 때는 2를 해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2를 해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4를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나의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본인이 거절을 못해서 생기는 게 많아요. 거절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어떨지 관계가 어떻게 흐트러질지. 하지만 사실 다시 균형을 이뤄가요. 이야기했을 때. 다시 만들어진다는 균형이. 끝나는 게 아니다. 끝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시즌이 지나서 내가 좀 더 해줄 수 있을 때는 또 그때 가서 또 균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뭔가의 변화가 있으면 이 관계가 끝나면 어떡하지?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지? 지금같이 좋은 분위기가 망치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내가 거절해서. 사실 거절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이기적일 필요도 있다. 때로는 내 의견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그것이 관계를 망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로 망칠 관계라면 그 관계는 오래가는 관계가 아닌 거죠. 오히려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관계가 망가진다면 그건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원래 그렇게 될 관계다. 그렇죠. 가족 중에도 많아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에 너는 무조건 희생해야 된다. 너가 다 해야 된다. 이런 경우들도 많은데 그것은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장면들 많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계속 희생하는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을 다 챙겨주는데 그게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업신여기는 그런 장면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대부분의 부모님들 세대가 많이 그랬었죠. 집안일을 하는 게 이제 어머님의 역할이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잘해주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시되고 오히려 나중에는 그걸 무시하는 결과가 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집안일이라는 게 공기와 같은 거에서 티가 안 나니까. 그랬을 때 저는 어디까지만 해주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자녀들도 다 컸고 또 남편분도 은퇴 이유나 자기의 삶을 영위해야 될 요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빨래는 자기가 해야 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남편분들이 아주 희컵하시죠. 나 지금까지 누려왔던 걸 못 누리게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시즌이 바뀐 거죠. 그랬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서로 조율할 때 양쪽이 다 행복하다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이 관계의 어떤 한쪽에서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베풀어야 되는 관계가 종료됐음을 서로 알게 되는 거죠. 그 관계가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너는 항상 이런 패턴이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우리 관계를 끝내.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으니까 또는 10년이 넘었으니까 이러한 패턴으로 하자. 그러면 남편분들이 서면 좀 싫겠죠. 그렇지만 아내도 자기 개발의 의무가 또 있잖아요. 자기 비전도 있고 그동안 육아와 출산 때문에 참았던 것도 있고 그랬을 때 남편의 입장에서도 아내를 위해서 좀 더 집안일을 할애받고 아내가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준다면 결혼 생활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아내가 자기 발전할 수 있고 또 내가 나중에 혹시 알아요? 40, 50대 잘리면 와이프가 손을 벌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의 인간관계는 모르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이득이 될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노력하고 그리고 척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노력과 습관 이런 걸 안 하면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관계에도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요. 또 새로 관심이 가는 관계가 생겼는데 거기에 너무 몰입해서 열중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또 바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또 나머지 시간들을 뭐 드물게 만나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공통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의 모임도 항상 좀 갖고 있고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또 뭐 심리학 공부를 같이 한다든지 뭐 이런 관계도 같이 수 있고 어떤 그런 분산 투자가 되면 좀 더 의존하거나 집착하는 관계를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계라는 거는 굉장히 유동적인 거다. 항상 동일한 관계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시간에 따라서 같은 관계에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되도록이면 성장 가능한 그런 관계로 가야 되겠죠. 이게 내가 사람마다 같이 시간을 보낼 때 내가 경험하는 게 다르고 내가 받는 게 다르고 내가 주는 게 다르고 그리고 그 농도가 다르고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마다 다 그런 각각 사람만의 고유한 세계가 있는데 그런 세계를 탐험하고 같이 즐긴다는 느낌으로 서로 시간을 보낸다면 내가 굳이 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꾸며내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새로운 사람, 세계일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있고 싶다, 같이 영향을 받고 싶다 하는 사람이 굳이 남자 여자도 가릴 필요 없다. 보통 이제 남자 여자의 관계라 그러면 환자분들이 그래요. 그 친구가 바로 남자인데 혹시 오해할까봐 걱정돼요. 뭐 사귄다고 소문날까봐 걱정돼요. 물론 이제 젊은 20, 30대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동성끼리 얻지 못하는 것이 또 이성끼리에서 굉장한 자극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하는 방식도 틀리고 관심사도 다르기 때문에 또 사회적 포지션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명품을 가까이 하듯이 가까이 해라. 명품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쉽게 살 수 없고 소유할 수 없죠. 네. 그렇지만 구경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만지면 안 되지만. 그렇죠. 이거 디자인 좋네. 자크를 이렇게 달으니까 좋네. 요즘 가방끈이 이렇구나. 그 관계에서 그런 세계관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관심 있고 좋아하고 호기심이 가고 끌려가는 그 상대가 이성이라 할지라도 전부 사귀지 마라. 사귀는 순간 그 관계는 깨진다. 평생을 두고 10년, 20년 그냥 남사친, 여사친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이성이지만 동역자로 갈 수도 있고 같은 동업을 할 수도 있고 관심사를 가질 수 있는 좋은 베프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저도 20, 30대 때 굉장히 놓쳤던 부분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많이 배제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연애라는 것 또는 뭐 성적인 거 이런 거 좀 많이 벗겨내고 명품을 대하듯이 해라. 얘는 참 이런 부분이 신기하구나. 물론 상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좀 더 폭넓고 깊이 있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나이 차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이도 나보다 아래건 위건 많은 부분들을 내가 가질 수 있겠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색안경을 보고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걔네들끼리만 왜 몰려다녀? 둘이 사귀냐? 뭐 이런 거.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명품을 보듯이 해라. 이걸 환자분한테 얘기해주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내 걸로 만들 수는 없지만 내가 그것을 즐기고 감상하고 영향을 받고 좋은 뭐랄까 눈을 높일 수 있다 그래야 되나요? 내 눈을 높이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주름이 되는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꼭 내가 가져야지만 사실 인간관계라는 게
소유라는 어떤 그런 욕심,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한 발짝 물러서서 그냥 그 자체로서 상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말씀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방송을 하면서 제가 정리된 채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야기하면서 진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수많은 인터뷰를 만나서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정리된 게 그거예요. 아까 소유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정말 관계에서 저 사람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소유하고 내 옆에 있기만을 바라고 나한테 돌려주기만 바라고 또 나는 있는 척하고 센 척하고 하지만 않는다면 정말 진정한 우정 나이와 성별과 어떤 사회적 위치와 상관없이 진정한 우정을 갖고 서로가 서로에게 성장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싶습니다. 네. 오늘 유은정 원장님을 모시고 인간관계에서 척하고 노력하는 관계가 아니라 만들어진 모습이 아닌 나다운 모습을 보여줬을 때도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 방법과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